일반 선택 과목이 지금 현재 물화생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물화생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실 거고 메디컬 의대 쪽 생각하시는 분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화학영역에서도 둘, 물리도 둘, 지구학도 둘, 생물도 둘 이렇게 둘둘둘씩 다 있잖아. 단원 텍스트명으로. 이게 끝나면 내용의 위계에 의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찐 생명계획으로 생명과학 쪽 계열로 갈 거다라고 하면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생투과 내용하고 생원에 있는 원래 있었던 유전 파트 내용이 거기로 이동되어 가면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진로 선택이라는 그 과목뿐만 아니라 지금 메디컬은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생투에 있었던 내용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할 겁니다. 뭐 1학기, 2학기 나누든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는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의 위계상 원래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원래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안에 뭐가 있었냐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아마 저 선배 위에 선배들 대학을 가신 선배들은 대부분 가계도 문제 겁나 뒤지게 어려웠어. 그걸 이제 제한된 시간 킬러 문제처럼 20문 안에 두 문제가 3점짜리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5분 안에 풀어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거의 유전 단원으로 발라져 있었어요. 유전도 큰 단원 유전이지만 소단원이 크게 4개로 나눠지거든요.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병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염색체,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여기 당연히 세포 분열 안에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배웠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또 배웠네요.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분석으로 여러 가지 유성생식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분리되거든. 정보가 엄마의 체세포로부터 생세포 분열을 하긴 하지만 무작위적으로 분리돼서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DNA 상대량이 어떻게 이동되는지가 가장 많이 어려워했을 부분입니다.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 가계도 분석 단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 분석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에 5kg 문항들이 여기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유전에. 오케이? 근데 그 유전에 여기 지금 이 생명과학 단원 안에서 어디까지는 포함이 되냐?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도 들어있어. 다 빠진 게 아니야. 여기의 내용까지는 여기 안에도 들어있고 이 내용의 플러스 알파가 또 여기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는 이 전체가 들어가겠죠. 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죠. 이 전체가. 맞죠? 그리고 세포와 물질대사 부분은 예전 기존 교육과정 선배들의 생명과학 2에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우리 고1 친구들은 배웠을 거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어떻게 세포가 일어나 엽록체라고 하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소기관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어떤 효소가 어떤 순서대로 작동해서 CO2를 고정해서 실제 광합성을 하는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어떻게 포도당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서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 ATP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을 하는지를 배우는 부분이에요. 생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약간 더 들어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생명과학 여기 이 부분은 기존 선배들이 수능을 봤던 세대잖아요. 생원, 물원, 하원, 직원. 그러니까 누적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출제된 문제는 자체 쌓여있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시중 출판사에 이건 기본 개념서 정도 수준을 했다고 해서 내신 대비로 끝이 아니야.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난이도 변별을 위해서 갖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만나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책은 저희가 선택한 현재 책은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에게 개념이 좀 세팅될 수 있게끔 해준 거고 내신 대비해서는 문제 풀이를 더 가셔야 되는 건 일단 맞겠다라고 알려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결석된 친구들이 많아서 늦어도 8월 안까지는 강의 나와 있는 표로 대략적인 나의 계획들을 날짜까지 적어가지고 한번 드릴 거예요. 최대한 일단 조금 서포트할 만한 단원들은 좀 뒤로 넘기고 어려워할 만한 단원, 왜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이제 고1 통합과학도 같이 병행해서 얘도 같이 선행하다가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진도를 스탑하잖아. 그러면 한 달 동안 각자의 시험 대비 내신 준비를 하다가 그지? 막 왔을 때 오히려 그때 조금 더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 있을 때 어려울 부분을 먼저 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싶어서 그런 속도의 체계에 맞춰서
조금 선생님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께 이런 속도로 진도를 뺄 거예요 라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머리를 막 굴리고는 통해 선생님이 아직 그 표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계획표를 18강이라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근데 깊이감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오늘 첫 시간 선생님 어떻게 화학은 거의 오늘 한강? 다 끝나셨나? 한강도 못 끝났나? 왜요? 오늘 못 끝났죠. 그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화학은 오늘 처음 들어가서 한강도 못 끝났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뭔데 3강이나 벌써 끝낸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명의 가장 첫 인트로 부분 여기 생물의 특성 단수는 물론 이제 선배들이 있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부분은 전체 생명과학의 특징을 잡아주는 생명의 메인 부분이니까 동시에 크다?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사회과학 탐구적인 거 텍스트를 바탕으로 약간 생각을 통해서 아 얘는 얘구나 쟤는 쟤구나 분류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서 1강은 좀 소프트해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3강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강이가 3강은 조금 1, 2강은 소프트하니까 오다닥 딱 한번 해보고 이제 쉬었다가 3강까지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는 방향이 나의 오늘의 목표 여러분이 잘만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자 10쪽입니다. 일단 무엇을 자 우리가 생명과학을 연구하려면 무엇을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걸 생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살짝 원래 목소리가 끝이 잠기진 않았는데 오늘은 좀 잠겼어요. 어제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자 달걀을 삶아서 먹다가 나이가 들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나이쯤이 됐더니 엄마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 왜 이렇게 살이 잘 걸려? 물만 마셔도 살이 걸려 막 했는데 내가 요즘 그래요. 물 마시고 살이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흡기 호흡이 들순간 약간 이 그 후두개가 개폐되는 게 타이밍이 안 난다. 그래서 어저께 약간의 그 달걀 흰자를 삶았던 덩어리 이유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로 가서 그 괴로운 거 알죠? 혹시 뭐 그치 남자들 이렇게 급하게 막 뜨거운 그 후룩 라면을 먹다가 코로 라면 맨발 뱉어본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후두개로 혹시 들어가면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기침을 많이 했더니 이제 목이 살짝 잠겼어요. 제가 그랬지만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갑시다. 자 그러면 생물과 비생물, 생물과 비생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2번 거기 진하게 나와 있는 2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우리 과학자들이 야 너는 생명체야 아니야 너는 생명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정의 내린 것 중에 하나는 큰 특징에서 생명이라면 생명체라고 한다면 크게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스스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생명 유지적 특성 즉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보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생명체야 너가 그러면 너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로 전달까지 할 수 있어야지만 종이 이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생명체라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플러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종족 유적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다수의 부분을 다 갖고 있으면 생명체라고 해 근데 다수의 부분 중에 결여된 게 너무 많다 싶으면 너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생명체의 얘네들의 특성들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누구? 여러분 바이러스 들어보신 적 있죠?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를 이야기하면 이 1강이 일단 끝나요. 바이러스의 특성까지 위해서 기억하는 거. 자 일단 생명체가 살아있을 그 개체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생명체라 하면 걔는 인지질 이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죠? 막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그 친수성, 물하고 잘 녹아 들어가는 친수성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전용 게이트가 있죠. 그리고 또는 지용성 물질들을 인지질 이중충에 녹아가지고 이동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들이 자신의 여기 안에 들어있고 얘를 담아주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핵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나 뭐 그렸어요? 세포 그렸어요. 세포.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세포.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걸 그 개체가 유지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포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얘를 우리는 세포막 성분이라고 해요.
세포막의 성분은 물이 있었던 공간에 나만의 바운더리 경계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성분은 인지질 이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여야지만 우리는 세포막 구조예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고일통합과학 하시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배웠죠? 이렇게 더 배울 거고요. 자,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런 가장 바깥의 세포막의 경계들을 갖고 있고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만의 고유와 유전 정보 이렇게 저럴 저렇게 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만 개체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린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다 생명체는 아니야. 뭐야? 외부에 있던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얘를 대사시켜 뽀개기도 하고 또는 그 뽀개졌던 기본 단위체를 연결시켜서 사이즈가 커지는 효소나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화학 반응이 메커니즘 같은 화학 반응들이 적절하게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줘야지만 개체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걸 우리 두 번째 뭐라고 해? 물질대사라고 해. 물질대사의 정의는 생명체 바깥이 아니야. 생명체라고 하는 세포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야. 생명체 내에서 바깥 아니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이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화학 반응은 온도가 겁나 뒤지게 높아야 돼. 발화점 이상의 온도 600도 내지 700도. 근데 그 600도 내지 700도 온도를 계속 제공해주는 세포 타지겠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 600도 700도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동일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희한하게 생명체의 특수적인 특성이 있지. 그걸 우리 물질대사라고 해요. 생명체는 일어날 수 있는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말하는데 이게 일어나지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는 거지 세포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덕분에? 효소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가 전산화 번역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발현된 뭐에 의해서? 효소. 그죠? 생체 촉매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생체 촉매 덕분에 36.5도밖에 안 되는 온도에서도 뭐가 일어나? 째깍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잘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치? 근데 한 군데의 세포 소기관에서 동화, 이화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 그러니까 세포 전체는 어떤 곳은 동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동화가 일어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이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 하나는 정해진 기제를 하고 만났을 때 다양한 일을 각각 해주거든. 한 개의 요소가 다 다양한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 요소는 뭐와 똑같아서 딱 가위와 똑같아서 그지? 머리 자를 때 머리 자르는 정용 가위 따로 있고 코털 자를 때 코털 정용 가위가 따로 있어서 전용의 가위가 전용의 기제를 하고 만나서 다 일을 해주니까 일정 하나의 공간에서 동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선생님 고율통합과학에 있었던 생명과학하고 너무 내용이 똑같아서 할 게 없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심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배웠던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갑니다. 앞부분의 개요는 전체적인 생명의 맥락이라서 그리고 또 똑같은 선생님이 계속 지도를 하니까 내가 거의 중학교 3학년 애들 염색체 가르칠 때부터도 고율통합과학의 전자분야를 설명하고 뉴클레오타이드 설명하고 다 양념들을 뿌려놓고 설명을 하거든. 중학교 내용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익숙해서 어렵지는 않겠는 거야. 오케이? 동화와 이화. 그러니까 동화 이화는 저 분자를 사이즈가 작은 얘네들이 들어왔어. 그럼 얘네들 연결시켜서 사이즈가 커지는 물질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겠죠? 이게 동화죠? 저 분자를 그 분자로 일어나게 하는 화학 반응을 하는 걸 물질대사라는 화학 반응 중 동화라고 해. 여러분 책 어디 있냐면 10쪽 아래. 그죠? 10쪽에 2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세포의 특성 설명했고 당연히 우리 주변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 우린 다세포 생물이야. 그치? 다세포 생물인 아메바 같은 아이들도 있고 대장균 집신물들도 있어.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당연히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여러 기관을 그 기관이 모여서 복잡한 개체를 이루는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건 뒤에 또 나와. 네? 각각의 생물의 구성 단계 또 나오니까 일단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로 물질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누구 예를 들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예를 들어. 광합성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식물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죠? 식물의 엽록체가 이산화탄소 낮게 6개를 그죠? 연결해서 뭐로? 쭈루룩 연결시켜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연결시켜준 포도당 한 문자로 만들어내주잖아.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들어갔게? 빛에너지가 흡수될 때.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는데 물질대사는 흡열 반응이야. 열 에너지가 흡수되어야지만 일어나는 반응. 상대적으로 동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화도 있죠. 그죠? 이화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야. 왜? 고분자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이즈 큰 물질을 잘라다가 낱개로 되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지?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주게끔 해주는 형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동화든 이화든 얘네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보면 왼쪽이 항상 반응물, 오른쪽이 항상 생성물이야. 이건 약속이야. 모든 화학자들의 약속. 동화는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낮았는데, 그지? 생성된 생성물 에너지 수준이 높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동화야. 당연히 이 에너지 그 차이만큼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고, 이화는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높았는데 고분자, 생성물이 더 에너지 수준이 낮아. 그럼 차이가 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더 방출됐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각각의 효소의 특성은 볼통합하시면서 배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자, 10번 거기 안에 보면 세포 호흡에서 나오죠. 그죠? 세포 호흡은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물질대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세포호흡의 특성, 세포호흡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그럼 물질대사는 또 어떤 부분이야? 여기만 또 따로 떼서 쏟아놓은 하나로 빼놓고 있는 게 그게 3강이야. 오늘 내가 3강까지 한댔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세포호흡이 어떻게 해서 이화작용에 해당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화작용회가 세포, 동화작용회가 광합성까지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의 정의랑 세포호흡의 정의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세포호흡은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 지도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세포호흡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면 딱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은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잖아. 광합성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방금 저녁 시간에 밥 때 되니까 막 먹어줬잖아. 치킨 막 먹었다고 초복이라고 치킨 겁나 퍼먹었어. 1인 1닭 했어요. 다 못 먹었어요. 막 에너지용을 막 겁나 집어넣어줬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 들어왔던 화학적 에너지, 포도당, 단백질, 지방이라는 화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세포에서 사용하는데 세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폐로 바뀌어. 그걸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꿨어. 그리고 나한테 생물을 많이 지도받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배웠어. 여러분이 돈을 벌어들인 활동, 여러분이 흡수한 영양소는 달러로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달러를 그대로 쓰면서 그지? 물건을 살 수 있나? 살 수 없다고 해서 찢어 버릴 건가? 아니죠. 그죠? 은행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해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 환전을 하는 그 단계가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돼. 달러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활동? 그게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걸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뒷부분에서 한번 상강에서 더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개체를 유지해, 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개체를 유지해야 돼. 그럼 세 번째 특성으로 뭘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누가 지지개 나를 뚜둑해. 난 앞으로 못 느껴서 막 피가 질질 나는데 내 피부 표면을 막 벗겨주고 막 찰가닥 있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못 느낀다고 계속 맞고 있어. 그죠? 결국 내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과다 출혈로 죽을 수도 있겠잖아. 즉,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그죠? 내 개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내가 그 다음으로 새끼를 낳든 자손을 낳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뭐 해줘야 돼? 개체 유지의 특성 중에 주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액션 반응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땐 그다고 왜 눈이 빛 정보를 받아들이고 귀가 어떻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게 왜 외워야 돼? 왜 배워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외부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 눈, 귀, 코, 입, 혀가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내 몸을 비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 감각점 중 제일 그 수가 많은 게 무슨 점이었어? 통점, 아픈 거. 그리고 통점은 쉽게 수능도 안 돼. 수능이 뭐야, 수능? 이 수능이야, 수능? 빨리 안에서 수능처럼 보이지만 수능이야, 수능. 감각의 수능. 여러분 후각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설명 중에 후각은 되게 예민하긴 한데 쉽게 무뎌지기도 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농도가 낮은 그 약간
자, 다른 종류의 기체상태 화학물질을 받아들여서 얘 뭔 냄새 같아? 약간 섬유유제 못 쓰는 것 같아? 얘 똥냄새 나는 것 같아? 얘 혹시 방귀 낀 거 아니야? 이렇게 낮은 농도더라도 그 다양한 종류를 캐치해가지고 뇌가 판단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역치는 되게 낮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역치가 이렇게 낮은 농도를 잘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역치가 낮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래서 역치가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민하다라고 하긴 한데 후각은 또 반대로 수능이 잘 돼요. 동일한 기체 상태 화물질이 계속 코를 때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자극에서 금세 무뎌지는 거야. 왜? 한 번 정보를 보고를 해줬거든. 그래서 그 우리가 인지를 해서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외부로 그 정보들이 똑같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데에서는 되게 센서티브하게 느끼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린 감각의 수능이라고. 거기다 한번 적고 가자. 나 감각의 수능은 동일한 자극이 계속 제공이 됐을 때 동일 자극이 지속될 때 그 자극에 대해 무디어지는 현상을 우린 감각의 수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잘 되는 거, 후각, 감각. 수능이 잘 돼요. 후각. 상대적으로 수능이 잘 안 되는 거. 나도 모르게 A4 종이에 비었어요. 따끔따끔하네 하고 저 후시딘 발랐어. 한 번 발랐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한 번 정보를 줬으면 그만 안 주나? 그러진 않아. 한번 씻고 나왔는데 또 약 사라지면 너 상처 아물 때까지 계속 따끔따끔하네 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주죠. 그래서 야, 너 위험해, 계속 살펴줘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야. 그게 우리 몸에 우리 개체가 생존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통점은 오히려 반대로 수능이 잘 안 돼요. 통각.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겠죠? 통점이랑 통각이 있는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귀찮은데 약 발라줘요. 처치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딱지가 만들어져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발라줘야 돼. 내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좀 다쳤었거든요. 그저께 여기 후시 때문에 발랐더니 좀 아물긴 했는데 가끔 좀 샤워하고 나서 오늘 약 안 발랐더니 따끔따끔해. 이렇게. 그래서 통각은 수능이 잘 안 되더라. 이 수능이 잘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통각 덕분에 나는 자극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계속 받고 적절한 리액션을 함에 의해서 살아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반응하면서 내 개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텍스트들의 표현이 있겠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가시에 손이 찔리면 순간적으로 손을 떼는 것 또한 이제 무릎 반사처럼 위험 반사처럼 아따가 이거 뭐야 하고 피하잖아. 바로 척추가 반응해서 개체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게끔 하는 거. 이것도 자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이긴 한데 어때요? 여기 아프다라고 하는 통각의 정보가 뇌로도 먼저 가서 피할 수 있게끔 척수에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방금 안 됐으면 겁나 뒤지게 아팠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한 반응들 또는 파리지옥 끈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파리지옥 통풀 같은 그 식물은 적응의 산물로 원래 그 토양에 질소가 부족한 토양이었어. 자, 우리 그 벌레잡이 통풀 들어는 봤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식물인데 동물, 곤충을 통풀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소시지 아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 입구조가. 그래서 이제 파리들이 막 주변에 지나가다가 파리가 여기 이제 자신의 여기 그 입 부분에 다 얘가 이걸 어느 정도 우리 마치 몸에 신경계 뉴런이 있는 것 마냥 그걸 인지를 해서 이렇게 천천히 오물고 거기 안에 이제 위액을 분비시켜서 파리를 녹여가지고 단백질을 흡수하는 거야. 파리라고 하는 곤충으로부터, 그지? 파리가 걸려있다라고 하잖아. 나 그림을 못 그려. 파리라고 합시다, 파리. 이 파리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여기서 위산이 막 분비되면서 파리가 녹여져서 곤충으로부터 질소를 공급하는 거야. 질소. 이 토양 안에는 식물이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질소라는 성분이 흙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질소가 부족했던 토양에 적응한 식물인 거야. 그래서 곤충을 녹여서라도 곤충으로부터 질소라고 하는 성분을 흡수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화했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더라. 미모사 같은 것도 입을 딱 오므르더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 어떤 빛 정보를 받아들여서 뭘 들어서 뭘 받아들여서 이렇게 외부에 눈이나 귀나 코나 얘네들에 의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걔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 항상 정원동물이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준 형태를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떤 특정 호르몬을 분비시켜. 그지? 그래서 내가 밥을 많이 먹든 못 먹었든 밥을 못 먹고 겁나 뒤지게 운동을 하든 어쩌든 항상 일정한 혈액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원 상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그죠? 그죠? 혈당량. 혹시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 배웠던 기억나요? 이래서 만들어졌던 거 두 개. 하나는 하나는 혈당량을 낮춰, 하나는 높여. 누구누구? 글루카고. 그죠? 그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와. 우리 중등교육과정, 문무교육과정이니까 나와.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이런 걔네들의 기능들, 호르몬 두 개가 서로 반대로 기능해주는 호르몬들이죠? 이런 반대로 기능해주는 작용은 무슨 작용이라고? 뾰족기관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는 업이야, 하나는 다운이야.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 하나는 혈당량을 막 낮춰주고 얘가 너무 뒤지게 많이 낮춰줬어. 그러면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뒤지게 낮아지면 안 되니까, 야, 너 낮아지게끔 해주는 거 그만 나오고 높여지게끔 해준 거 나와서 일정 수준의 항상성이, 혈당량이 높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폭이 크지 않고 잔챙이처럼 민감하게 항상성 유지돼서 있도록 하는 거. 초성 힌트 줘. 초성 힌트 뭐냐? 그럼 나 이런 다 맞출 건데. 네, 기량작용. 기량 조절. 하나는 혈당량을 낮춰줘, 하나는 혈당을 높여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량적으로 조절되는 형태의 이 두 개 호르몬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자극과 반응의 한 예로 항상성 유지가 있는데, 항상성 유지에서는 혈당량 조절이 있고요. 바깥이 춥든 덥든 내 몸이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체온 조절. 그죠? 이것도 체온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 하나에 의해서만 기능해준 게 아니죠. 호르몬과 내 주변의 뭐와 함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와 함께. 선생님, 제가 그런 거 배웠던 거 하시는 분은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이 단원만 따로 빼서 또 여기 생명과학에서 배워요. 그만큼 여러 그래프 분석이랄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또 자료 분석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성 유지의 한 예로 또 뭐 있겠어요? 세계 농도 유지. 여러분이 수박을 반통을 퍼먹고 잤어요. 이 안에 퍼먹었다는 표현에서 반통을 너무 더우니까 수박, 요즘은 되게 수박이 맛없을 수 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수박 참아주세요. 자, 근데 아무튼 수박 맛있잖아요. 여름에 먹으면. 공복이었었는데 밥도 못 먹고 공부만 했는데 수박이 이제 엄마가 내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 먹다 보니까 거의 집에 있는 걸 다 먹고 잤죠. 자는데 편이잖아요. 남성애들도 일어날 걸 한 번은 갈 거야, 화장실 갈 거야.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려고 많이 가게끔 되죠. 근데 너무 많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떨어졌어. 일정한 농도, 우리 체액 자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버려줘야 돼요. 그렇게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여러 호르몬들과 신경계와 함께 조절해주는 것, 항상성 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들이 나왔을 때 이게 항상성 유지에 해당하는 단어인지, 여러 호르몬들에 의한 혈당량 부분이나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부분이 나와. 그러면 항상성 유지시키면 돼요. 근데 뭐 빛이 들어왔는데 눈부셨다거나 이런 건 자극과 반응에 대한 거. 어떤 특정 냄새에 의해서 내가 반응했다거나 이런 거. 돼요? 자, 방금까지의 이 세 개의 키워드, 세포로 되어 있어 물질대사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항상성 유지를 해. 그런 건 뭐더라? 개체, 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성 개체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개체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생물이 생물적 특성을 가진 걸로 땡이냐? 아니야. 너가 생명체라면 종을 퍼뜨려야 돼. 오케이? 종을 유지시켜야 돼. 즉, 새끼를 낳아야 돼. 자손을 낳게끔 해줘야 종족을 유지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종족을 유지시켜주는 특성 중에 하나로 뭘 예를 들면 생식 유전. 그리고 생식 유전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뭘 판단하지 못하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거나 진화하지 못하는. 그러면 개체가 자체가 죽으면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적절하게 행동하지는 못하고 내 개체가 죽으면 종을 퍼뜨리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엊그저께 같은 목요일 같은 그
국가 위기상, 아니 강주 위기상, 강주만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천둥번개까지가 치고 있는데, 그죠? 나는 청춘이니까 한번 청춘 드라마를 찍어보겠다 하고서 내가 하나의 피레침이 되어서 꽂고 있어, 금속에. 그럼 내가 번개 한번 맞아보겠다. 어떻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면 내 개체를 뭐 내 종족을 유지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지? 그런 판단, 그지? 그래서 그런 판단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종을 터뜨리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의 진화와 적응, 그죠? 적응과 진화를 한 세트로 많이 보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내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적응과 환경 변화에 그게 누적되어서 처음하고는 다른 유전 정보를 아예 다른 형태를 갖게 돼서 아예 종이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생물종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 진화예요. 조금 더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종과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서로 다른 종이 돼서, 그지? 생식이 불가능한 형태로 종이 분화된 형태, 그래서 정보가 다양해진 형태,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적응과 진화에 의한 형태로 누구 또한 우리가 이따 배우게 될 바이러스 또한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 생명체인 건 아닌가 했다가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바이러스가. 그래서 또 세포 구조는 아니네? 생물이 아닌가? 그렇게 그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만의 고유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생물의 5개 분류체계 배웠던 기억나요? 5개, 5개. 생물의 여러 위계 중에 핵막이 있는지 핵이 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성실하셨다는 기억이 나실 수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공부는 전 친구 사귀느라 바빴어요 라고 하셨던 분은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뒤쪽에 우리 생물 분류체계라고 해서 생물에서 또 생초에 있었던 분류체계 내용이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그때 또 배우긴 하겠지만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들 중에 일단 진화되지 않은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계, 그걸 우리는 세균들, 세균류라고 해요. 결핵이나 대장균 같은 세균. 세균에 균자 들어갈 때도 다 균자 들어가는 얘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진균류는 원핵세포가 아닌 진핵세포야. 진화된 형태의 세포를 이루는 진핵세포. 세포도 진화의 수순을 밟고 있어요. 오케이? 고율통합을 하시면서 원핵세포는 자신의 유전 정보가 그냥 세포질에 펼쳐져 있어요. 얘를 감싸고 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핵막은 없어요. 근데 진핵세포는 조금 더 진화, 어떻게 조금 더 진화를 발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신의 유전 정보도 별도의 핵이라는 공간에 담아두고 세포질과 분리를 시켜서 독립된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된 형태 세포예요, 진핵세포. 여러분은 무슨 세포야? 으뜸원의 원핵세포야? 여기 으뜸원 아니야. 원시할 때 원이야. 원시 형태의 세포, 원핵세포. 원핵세포 되어 있는 건 세균류들. 원핵세포. 그리고 나머지 생물의 5개 분류체계 중에 4개는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진화된 형태. 그 진핵세포들 안에 단세포 생물로 되어 있었던 얘네들이 아메바나 집신벌레를 이루어졌던 얘네들이 원생생물계야. 근데 이름이 되게 원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원생생물계가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원 들어가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버리면 틀려. 달라. 오케이? 그래서 원핵세포 안에 세균류들이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 안에 원생생물계도 있고, 거기 안에 스스로 광합성은 하지 못하니까 원생생물가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원생생물계. 핵막은 있는 형태의 원생생물계가 있고, 이런 문제 풀었던 기억날걸? 원생생물계? 말라리아랄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핵함이다, 다시마, 미역 같은 게 원생생물계 안에 속해. 다세포성이기도 하지만 조직이나 기관을 분화는 안 돼. 원생생물계. 그 안에서 조금 더 진화돼서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양분을 합성하는 게 식물계. 근데 내가 양분을 합성 못하지만 이동에 가서 섭취를 할 수 있어. 그럼 동물계.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식물에 딱 기생해서 양분을 빨아먹고서 대사를 하는, 그지? 그게 진균류. 누구 버섯들 같은 아이들. 이렇게. 이거 5개 분류체계 여러분 중1 때 배웠습니다. 저 배웠다고요. 네, 배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지금 해 나갈 건데, 바이러스는 저 5개에 속하지 않아. 왜? 이미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만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야.
저 5개 안에 다 안 들어가.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오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만의 분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지면 안 돼. 진균류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 5개들은 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세포 구조? 세포막에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만의 별도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알려드렸어. 근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그죠? 중등교육과정이 의무이다 보니까 갑자기 툭 어디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적어주셔. 어디다가 10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데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생물의 5개 분류체계. 그래서 여기 빨간 거를 내가 이렇게 여기를 세균류, 세균류라고 하는 거고, 새를 싹싹 생략하고 균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낫겠다. 세균계 또는 균계까지가 원핵세포, 나머지 원생생물계, 식물계, 진균류, 동물계가 다 진핵세포. 쟤네들 5개는 싹 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헷갈리지 맙시다. 적어놨어요. 뭐야? 이렇게 시간이 몇 걸리지? 컨디션 좋네. 밥 먹고 왔어? 밥을 안 먹어서 컨디션 좋다고. 배고프겠네? 자,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가 쉬는 시간 살짝 5분이라도 주고 뭐라도 간단히 밥을 드시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종전유적 특성에서 이제 적응과 진화라는 걸 해야 돼 라고 설명했고, 바이러스마저도 그죠?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인 건 아닌가 라고 아리까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하고, 그죠? 하나만 더 하고 종전유적 특성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적응과 진화도 해야 돼. 그 다음 뭐도 해야 돼? 이제 바이러스들 말고 그냥 기본적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내 세포를 만들고, 그죠? 나로부터 또 각각의 세포를 만들어서 식물도 꽃 피우죠. 꽃 피우고 나면 거기 안에 암술대도 있고 수술도 있어.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묻혀져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열매가 맺히죠.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 안에 씨 있죠. 그 씨가 식물의 배입니다. 그죠? 뭐 요즘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과일의 씨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그 씨 자체에서 흡수될 수 있는 우리 동물에게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잘못 전파가 돼서 되게 씨를 씹어서 드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수박 씨든 어떤 씨든 씨 바깥에 있는 겉구조는 우리 동물에서 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안 갖고 있어요. 이제 해바라기 씨는 또 그게 견과류 종류니까 또 달라서 그냥 따로 먹기도 하는데, 말려가지고 따로 먹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변비나 이런 걸 일으키는 장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켜 씹어 드시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먹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상상 해보지 않았나요? 엄마가 그런 협박 같은 협박을 합니다. 씨 뱉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수박이 자라나? 우리들은 엄청나게 막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나요? 아니요. 그죠? 얘가 이제 똥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질 때, 동물의 똥을 통해서 그 씨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씨가 식물의 베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비를 먹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번째 종조유적 특성 중에 하나보다 생식과 뭘 하더라? 유전을 하더라. 자, 우리는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얘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생식을 어떻게 하는지, 생세포 분열, 그리고 엄마 아빠의 정보 반마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약간 배웠죠. 그리고 더 심화적인 수준을 여러분이 생명에서 배울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해줘야 내 종족이 유지가 되겠죠. 내 유전을 보고 판단돼서. 오케이. 자, 이게 전반적인 생물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라고 아니라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자, 인지질 중 중에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 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는 생물인 것처럼 보여.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 첫 번째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닌 거.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 그치? 근데 어떨 때 보면 세포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모든 바이러스들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유전 정보라는 걸 뭐라고 해? 우리 핵산이라고 해. 핵산. 핵산이 키워드, 핵산이라는 키워드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핵산이라는 이 문제를 잘 안 다루니까. 근데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DNA나 또 RNA들을 많이. 오케이? 여러분 세포에서 항상 존재하는 핵 속에 존재하는 DNA나 RNA와 같은 그 물질, 그거 유전 물질이거든? 핵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모두 다 항상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물체인 거 아닌가? 근데 세포 구조는 아니야. 제일 바깥에 세포막으로 되는 인지주축으로 되는 구조는 또 아니야. 오케이? 근데 자, 뭐로 또 두 번째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이면 생명체라 그러면 누구도 세균도 단세포 생물인 저 세균마저도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살짝 덩치가 커질라 쳐. 살짝이라도 얘의 세포 질량이 커져서 덩치가 살짝이라도 커질라 치면 물질 대사, 물질 교환의 유리무리에 불리해. 그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카피를 하고 어느 순간 세포 질량이 2배로 늘어나면서 나로부터 똑같은 또 하나를 또 만들어낸다. 세포 분열, 세세포 분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나를 닮은 또 하나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얘는 분열을 해야 돼? 안 해. 혼자서 절대 분열 안 해. 혼자서 하나가 2개 되거나 2개가 4개 되거나 4개가 8개 되거나 안 늘어나. 오케이?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얘는 가만히 있네? 얘 분열하지 않네? 즉 뭔 말이냐? 증식하지 않아. 스스로 증식하지 않아. 그리고 외부에 영양 상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영양 상태에 해당하는 영양물질을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물질 저장한다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뭐 하지도 않아요. 외부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물질 대사도 못해요. 그러면 밥 같은 거를 대사해서 필요한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꾼다거나 그것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내 정보를 그 다음 자손에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구조냐면 바깥쪽에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 그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구조야. 거기에 그냥 자신의 유전 정보 안에 DNA만 뿅 들어가져 있는 형태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들도 있고요. 모양은 더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채특이나 수행평가 이런 거 준비하실 때 다양한 바이러스 종류들을 찌찌피티나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제 뭐 물어봐요. 그럼 다양하게 이미지를 뽑아줍니다. 바이러스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바이러스 종류들마다 다 이미지의 모습들이 다 다르긴 한데 제가 그린 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뒤에 파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거냐면 박테리아라고 들어봤어요? 박테리아가 세균입니다.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대표적으로 세균에 속하는 게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바이러스의 고유한 두 번째 특징. 혼자서는 자신이 하나가 2개, 2개가 4개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몸 안에서는 나름의 시스템화 되어서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낸다거나 난소에서 난자를 만든다거나 이게 다이나믹하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몸 안에서. 근데 얘는 그냥 하나로 있을 때는 외부에서 절대 하나가 2개, 4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늘어나요. 숙주라고 하는 거, 요즘 뭐 좀비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좀비딸 재밌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좀비가 마치 숙주를 해갖고 숙주를 막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마냥 실제 좀비 바이러스는 없는 거 알죠? 가상의 그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징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뭔가 위협적으로 그치 공포를 만들어낸 건데 자 생물적 특성 중에 하나 지금 뭐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자 생물인 것처럼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 활물 기생. 되게 활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체에 기생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는 절대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여서 대사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데 숙주에 기생해서 숙주라고 하는 거에 기생해서 숙주를 통해 뭐도 하고 물질 대사도 하고
증식도 둘 다 할 수 있어요. 좀비랑 똑같아. 오케이? 좀비 바이러스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지? 숙주의 기생에서, 숙주를 통해 물질 대사와 증식, 개체수를 늘리는 활동들을 합니다. 숙주가 있어야죠. 근데 숙주가 없으면 혼자서는 스스로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이냐, 이런 거죠. 여기는 세균이었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세균입니다. 이콜라이와 같은 대장균. 여러분 아마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오른쪽 한 장 더 넘겨보니까 아닌가?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는데 나 그림 어디 갔을까? 이 책이 아닌가? 10쪽 맨 위에 박테리오파지 구조 나와 있고요. 10쪽의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박테리오파지 휴머노이드 있는 쪽 오른쪽에 보니까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 한 종류인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여 살아가며 단백질 껍질 속에 DNA가 들어있고 머리 부분과 숙주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꼬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죠. 오케이.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여기 책에서는 문제가 없다 보네요. 아, 여기구나. 23쪽. 23쪽에 12번. 자, 그거 설명하려고요. 그거. 23쪽에 12번 같은 거. 여러분,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증식하는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생물체인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숙주를 통해서 물질대사 또는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라. 개체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생물적인 특성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숙주를 이용해서는 증식을 하다가 어떻게 증식하느냐? 대장균이 뭐야? 숙주야, 숙주. 호스트. 그지? 대장균은 자신의 유전 정보가 있어. 자신의 유전 정보가 있고. 아까 그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그림 봤죠? 아까 그 책에서 요런 식의, 그죠?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 뿅뿅뿅. 거기에 자신의 유전 정보 자기 거 있어. 근데 희한하게 자신의 유전 정보 일부와 숙주 대장균의 유전 정보 일부가, 그지? 유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박테리아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얘랑 이름 비슷하니까 박테리아 파지가 세균이었나? 이렇게 헷갈린다고. 박테리아라고 해. 대장균을 다른 말로. 오케이? 생물이 어려운 이유는 어떨 땐 영어 쓰고 어떨 때는 한국어 쓰고 똑같은 놈을 명명하는 단어 키워드가 많아서 힘든 거죠. 다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대장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박테리아라고 해. 오케이? 그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아서 거기에 기생하는 놈, 그게 박테리오파지야. 뒤에 파지가 붙은 게 바이러스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꼬시는 거야. 우주선 마냥 잉치게 내린 것 마냥, 그지? 그래서 꼬셔가지고 니랑 나랑 유전 정보가 비슷한 거 있거든? 그래서 꼬시면 넘어가서 비유를 하자면 자신의 유전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가. 대장균 자체 안에 들어가. 박테리오파지 유전 정보가 들어가. 신기하죠? 그리고 대장균은 주변에 양분이 있으면 이 양분들을 열심히 물질대사하면서 받아들여서 양분 많네, 나의 유전 정보를 늘려서 대장균 자체 내 자손을 늘려야 되겠다 한다고요. 주변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밥들이 많은 조건이면 잘 자라나겠죠. 그죠? 한 개 세포가 여러 개 세포로 세세포 분해를 하면서 대장균 자체가 세세포 분해를 통해서 세포수를 늘릴 겁니다 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정보, 박테리오파지 거의 유전자도 들어가져 있는 상태로 계속 카피가 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야. 돼요?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주 손쉽게,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아주 손쉽게 자신의 유전자가 계속 카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좀비 어때요? 좀비 어때요? 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긴 한데. 자, 좀비가, 그죠? 물론 이제 물고서 그 다음 좀비 세력을 막 펼쳐내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기생에서만 살 수 있는 얘네들은 기생체, 숙주가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여서 지도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리면 자신이 계승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종이 퍼트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왜? 이 대장균의 주변에 양분이 없는지, 대장균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환경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빗대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대장균 자체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만약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대장균과의 효소, 이 내부의 자신의 효소,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거의 유전자로 자기 거의 단백질 껍질을 많이 조립해서 만들도록 해. 대장균 내. 좀비가 이제 이용하는 거죠. 전주값을. 그래서 막 자신의 유전자부터 단백질 껍질 구조들을 이 내부에서 많이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대장균이 굶어 죽기 전에 자신의 유전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뿅뿅 주입하고 이 막을 터트리면서 퍼져나와서 또 숙주를 찾아가는 거야. 다른 숙주. 그게 여러분 책에 여기 1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단백질 껍질 있죠? 그 다음 대장균 들어갔죠? 대장균의 DNA 있죠? 파지의 DNA. 파지가 누구 거라고? 바이러스. 파지의 DNA, 그 파지가 바이러스 거라고. 그죠? 저 지금 23쪽에 12번. 그지? 그래서 파지의 DNA를 주입하고 대장균에 이제 충분히 놀 것만큼 영균된 상태에서 잘 놀다가 지금 그 과정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 대장균 자체가 대장균의 세포수, 세균의 세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NA가 늘어날 거고 그 과정은 지금 이 23쪽에 있는 11번 문제에서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파지의 DNA를 주입해서 대장균 DNA를 파괴하고 파지 거의 DNA를 누구 걸 이용해서 대장균 거의 효소를 이용해서 열심히 복제하게 해. 그래서 파지 거의 단백질 겉껍질을 열심히 만들게 해. 그래서 터트리고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퍼져나온 거지. 이게 바이러스가 뭐 하는 과정인가? 자신의 종족을 퍼뜨리는 과정이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식과 유전을 하는 과정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 봐봐. 바이러스의 원래 유전자에 나는 이 A라는 숙주를 인식해서 기생하는 정보를 갖고 있었어. 근데 A가 만약 아까 터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자기가 그걸 철저히 이용하게 되면 A라는 숙주는 다 죽는 거잖아. A라는 숙주를 다 죽으면서 얘가 터져나온 거지. 그럼 더 이상 내가 기생할 수 있는 기생체가 없는 거다. 셀프로 한 번만 이용하고 A라는 숙주를 다 내가 없애버리고 빠져나오면 더 이상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유전력을 퍼뜨릴 수 있는데 자신의 개체수 늘어날 수 없는 거지. 이해돼요? 즉, 이 A라는 숙주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굉장히 빨리빨리 A 거의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 실수가 생겨. 유전 정보를 동일하게 카피하는 과정에서도 그 실수가 생겨. 근데 그 실수 덕분에 A와 비슷한 B라는 숙주에 내가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또는 B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카피하는 과정에서 B가 아닌 또 C타입에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를 먹었어.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 때문에. 오케이? 원래 정보가 아닌 돌연변이가 생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되거든 거야. 우리 사람이. 오케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원래 있었던 정보와 달라지게 되는 거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돌연변이. 이 바이러스가 가지는 생물적의 특성,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기더라 이거야. 돌연변이 덕분에 뭐 하는 거예요? 진화 적응하는 거야. A 숙주에만 기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A 숙주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B라는 숙주에 기생할 수 있는 정보 또는 C라는 숙주에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야. 오케이? 여러분이 문제 하나 틀렸어. 틀린 걸로 결과가 안 좋아. 그걸로 땡 끝이 안 돼. 그걸 개선해서 다음번에 안 틀리게끔 달라지면 되는 거야. 그거랑 비슷해. 오케이? 자, 그래서 돌연변이가 바이러스가 가지는 생물적 특성이다. 그러면 거기 이 과정에서 박테리오 파지가 나타내는 생물의 특성을 한 가지만 설명해보래. 지금 뭐 설명하는 거야? 박테리오 파지는 살아있는 숙주 안에서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더라. 활물기생하더라. 간단하게 4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면 활물기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활물기생하는 걸 통해 살아있는 세포 안에 증식하며 돌연변이가 일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기 이 문제의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바이러스까지 설명해서 자, 저는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했고요. 11쪽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왠지 정석대로 설명을 잘해주다 보니까 오늘 3강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약간. 자, 11쪽에 거기 맨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이 꼭 여기 이 단원의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복습하셔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 조그마한 동그라미 4번 자기에 대한 반응의 또 다른 예, 그죠? 그래서 위 아래 땡땡땡 나와 있는 이 키워드를 읽어보시면 아 그래 너가 자기에 대한 반응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성의 또 다른 예, 체온 조절, 수분량 조절 맞죠? 읽어봤을 때 죽순 가서분 이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죽순 가서분 뒤에 순으로 끝나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순은 식물세포예요. 대나무 죽
그죠? 대나무 어릴 때 그 영한 조그마한 순을 죽순이라고 하는 거고 석순은 뭐야? 돌이야 돌. 그지? 그 석회동굴에 그지? 석회암에 해당하는 그 액체가 굳어서 만들어진 석순이 아래서부터 위로 자라는 것 같은. 그래서 석순은 돌덩이에요. 무생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진화 적응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너 진화 적응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 자, 다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 빠먹었는데 발생과 생장은 제가 5분만 쉬었다가 힘들어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만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니까 어찌됐든 제가 여기 1단원이 끝나면 숙제로 12쪽부터 숙제로 13쪽부터 네, 여기 금방 간단한 내용이에요. 15쪽까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설명 듣고 12쪽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저기 지금 11쪽에는 발생과 성장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제가 내린 13쪽부터 15쪽까지 과제를 해 오실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다음 시간에 16쪽에 해당하는 1번 생명과학 특성이랑 2번 생명과학과 여러 학문 분야 연계 안 할 거예요. 자, 봐봐. 16쪽 봐봐. 어렵겠니? 근데 읽고 내신 준비는 하긴 해야 돼. 읽고. 그래서 여기 16쪽에 대한 설명 안 할 건데 근데 17쪽은 좀 설명을 약간 해주긴 해야 돼서 한 17쪽 설명하는데 한 5에서 7분 정도 걸릴 거라 그렇게 할 거라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네, 중간은 실전 문제가 있긴 있네요. 자, 21쪽 봐봐요. 21쪽 숙제 내드릴게요. 22쪽 22쪽에 7번까지 와 아니다 내가 방금 안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을 읽어오셔서 16쪽 내용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셔서 16쪽 내용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셔서 21쪽도 숙제 22쪽도 숙제 23쪽도 숙제. 근데 23쪽까지 숙제 낼 건데 11번 하고 10번, 11번은 제가 설명을 하고 풀어드릴 거니까 10번, 11번은 빼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16쪽 페이지 사회과학 탐구 부분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셔서 복습, 예습하시고 21부터 23까지를 풀어오시되 10쪽과 11번은 제가 하기로 했던 부분의 내용이니까 그거 두 개 빼고 풀어오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여기 3강은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생각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에 13부터 15쪽도 숙제예요. 근데 오늘 배우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한번 맘먹고 30분 정도 투자하면 집중해서 투자하고 복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빠먹었던 부분 중에 11쪽에 4번 발생과 성장, 그 텍스트를 좀 설명을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생명체라면 유지적 특성, 개체를 유지하게 하는 개체 유지적 특성과 종을 퍼뜨리게 하는 종종 유지적 특성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근데 여러 각각에 해당하는 키워드, 뭐 생식과 유전, 아니면 물질 두사 그런 각각들을 분류를 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체를 유지하게 하는 특성과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줄 중에 아따리코따, 역시 아따리코따라는 깍두기. 여기도 끼는 것 같고 저기도 끼는 것 같은 어디다가 걸치기 되게 애매한. 그래서 따로 빼둔 특성이 발생과 성장입니다. 예전에 교육과정에서는 발생과 생장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22년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사회과학적인 그 키워드가 들어가서 성장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생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다 끼기도 좀 애매하고 얘를 여기다 끼워 넣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따로 빼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둘의 특징만 구분할 수 있게끔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발생은 뭐고 생장은 뭐냐? 뭘까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겨나는 생겨나는 건데 이게 약간 여기 뭐 디벨롭먼트가 생각날 거예요. 영어 키워드 단어가. 근데 발생은 생물학적으로 봤었을 때 뭘 발생이라고 하냐?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아 있을 때 태아가 되기 전 수정란에서부터 그죠? 난자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정자들이 막 동시에 막 배실하다가 하나의 정자가 선택돼서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뿅 들어가서 수정란이 됐죠? 그 수정란이
뭘 반복합니까? 하나가 2개의 세포가 되고, 그죠? 2개가 4개의 세포가 되고, 그죠? 4개가 빠르게 8개의 세포가 되면서, 기억날까요? 오케이? 계속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세포 분열을 하죠? 수정란의 초기 세세포 분열을 2글자로 뭐라 합니까? 네, 나날을 하죠. 나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초기 체세포 분열까지 나날이야.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까지 나날이야. 네,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막 몸을 들여서 엄마의 영양분을 막 열심히 빨아먹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분명하게 머리, 몸통, 다리, 팔 다 달고 태어나죠? 완벽한 개체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태어나는 그 전체 과정이 발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올챙이와 개구리로 이때서 설명해 볼게요. 개구리 아래에서, 그죠? 막 세세포 분열을 해요. 나날을 막 거쳐서 올챙이라는 꼬리가 있고, 그죠? 그러다가 올챙이 모습이 완전한 성체인가요? 아니죠?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발생입니다. 그럼 성자가 뭘까? 여러분이 태어났죠? 응애하고 태어나서 요만했어요. 우리 조카도 요만했는데 50cm밖에 안 됐는데, 그죠? 요만해졌어. 벌써 키가. 그죠? 4살짜리가. 오케이? 세포의 개수를 늘리면서 계속 자라나죠. 그죠?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성장 중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각각의 몸통과 머리통의 머리통과 머리와 몸의 세포 분열의 속도가 서로 다른 것 뿐이지. 이 2개의 세포 분열 속도가 똑같으면 계속 3등신으로 계속 평생 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3등신 아니잖아. 어릴 때는 3등신 같았어. 머리, 몸통 딱 가슴, 몸통 딱 3등신. 근데 머리의 세포 분열 좀 더디 일어나고 몸통의 세포 분열은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키가 계속 자라나죠. 여러 성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성장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냐? 성장과 발생의 둘의 공통점은 뭐냐? 원분열, 세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겁니다. 공통점. 둘은 공통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얘의 차이점, 특징을 나누면 발생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라고 좀 사람으로 따지냐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 출생하기 전, 출산하기 전,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그죠? 일어난 것들, 그죠? 그래서 뭐 개구리 알에서부터 중간에 뭘 거쳐서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데까지의 과정이 발생이라고 한다면 다 체세포 분열을 거쳐서. 근데 작은 어릴 때의 개구리에서부터, 크기가 작았던 개구리에서부터 성인 개구리가 될 때까지의 이 과정은 성장이라고 하더라. 그죠? 여러분이 어렸었는데 여러분 어렸던 그 몸에서부터 계속 각각의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체가 돼가는 과정까지가 성장이라고 하더라. 둘 다 뭐가 되는 거더라? 체세포 분열이 공통점이더라. 근데 그 특징을 개체유적 특성에 넣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종을 보존하는 건가 하고 넣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가운데 사이에 여기저기 둘 다에 끼지도 못한, 그치만 중요한 특성이 하나인 아다리 꼬다리인 발생과 성장이 있더라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0분까지가 우리의 수업인데 우리는 2분이 남았잖아요. 그럼 퇴근하면 좋겠죠? 하나씩 하고 갑시다. 6번 12쪽에 있는 6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12쪽에 있는 6번 방금까지 배웠던 정리. 위에 기니들이 미가 있는데 변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어떤 특성인가요? 물질대사 아닐까요? 네. 스스로 양분을 만든 미은 물질대사겠죠? 두 번째, 자 12쪽에 있는 6번을 2번 하고 있어요. 더울 때 딱 체온 조절합니다. 뭐예요? 체온 조절, 그죠? 체온 조절이니까 항상성 기억, 그쵸? 더워요. 더위, 체온 조절, 항상성. 자, 그 다음에 파리지옥은 곤충이 만족을 건져서 입을 닫아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 비읍이죠? 오케이, 비읍. 그죠? 그 다음, 코알라가 암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자신과 닮은 자손을 애치, 생식과 유정. 자, 리을입니다. 맞아요. 자,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고 어린 개체는 또 세포의 수를 내면서 성체로 자라납니다. 그죠? 얘는 뭘까요? 네, 발생과 성장 둘 다를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네요. 자, 갈라파고스 근도의 땅 거북이죠. 갈라파고스 근도에 있는 땅 거북이라는 종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키가 큰 선인장이 많은 환경에 살면서 목을 길게 됐더라. 얘 선장에 있는 과즙을 먹으려다 보니까 목이 길어야 돼.
정과 친화로 종이 분화된 거야. 정과 친화야. 그래서 니은 이렇게. 이런 텍스트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 만드시면 1강은 끝이에요. 오케이. 복습 바로 하시면 되겠죠? 과제 다 내드렸죠? 네. 퇴근합니다. 30분 이내 퇴근.